르마 생각, 결국 이 시국에 일부를 돕자고 하는 얘기인가 하나, 진단키트 설계도 무상 공개 주장한 교수 관련 얘기.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름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4월 30일 한때 국민대변지라고 여겼던 신문의 사설 칼럼란에 코로나 진단키트 설계도 세계에 무상 공개하자 라는 제목으로 지방 국립대 겸임교수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을 보고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립대의 겸임교수로서 강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칠 것이고 또한 관련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 분야에서 전문가급의 수준은 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 분이 스스로 느껴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에 제 생각을 밝히고자 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칼럼의 핵심 내용은 근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신도 이미 가족과 상의해 재난기부금을 냈다며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계 방역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지원하고 싶은 게 있다며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설계 도면을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해야 하고 만약 설계도를 주어도 생산 능력이 안 되는 나라에게는 물건으로 무상 공급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입게 될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시기상으로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언은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했다 해도 세계적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우니 이번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인력들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급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갑자기 목이 맬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제안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 정신과 딱 일치하는 것으로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로 들리는 데다 왠지 뭔가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잠을 못 이루다가 휴일 이 새벽에 컴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칼럼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냄새가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을 쓴 교수라는 사람이 혹시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위안부 망언을 했던 연세대 교수, 그리고 같은 맥락의 발언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을 써서 한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를 느끼게 했던 전직 서울대 교수라고 칭한 친일적 분위기의 사람들과 통일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칼럼을 보면서 일본이 사사키 재단 등을 만들어 미국 등 해외 각국에 정치, 경제, 기업, 학생, 언론 등 각 분야에 걸쳐 두루 많은 친일파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로비 자금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본 관련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좀 전에 거론한 연세대 서울대 교수 등도 그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 및 보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번 칼럼과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제가 이번 칼럼에서 일본의 냄새를 느끼게 된 단초는 칼럼 내용에서 진단키트 설계도 등의 무상 공개 시기가 하필이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지 벌써 3개월 정도가 흐르다 보니 1차 발병국인 중국은 이미 그 위기에서 벗어나 방역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중이고, 그리고 2차로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또는 중국으로부터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아 어느 정도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일본만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해 일본 국민과 아베 정권이 상당한 혼란 속 궁지에 몰려 있어 일본에게는 다른 나라의 도움, 특히 한국의 도움이 지금이 최적기일 수 있으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말이 거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저분은 세계를 무상으로 돕는 것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말에서 이번 주장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며 일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하여 제가 아무리 현재 상황을 살펴봐도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등 외부 도움이 시급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되다 보니 이번 칼럼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미 보도된 대로, 그리고 제가 최근 올린 유튜브에서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지만 변사자가 거리에서 발견된 정도로 코로나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베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한일 관계가 있고 자존심도 있다 보니 일본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이 일에 현재 일본의 일부 지자체나 민간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도 아베가 아직은 직접 공식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의 성격상 또는 지금까지 해온 정황으로 볼 때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바로 지금이 아베의 역할을 대신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도 일본 아베 정부가 아닌 한국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일본에게 당장 필요한 한국의 진단키트 설계도 무상 공개 및 전문 의료진 파견 등을 통해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 타임, 아주 최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최근 보도를 보면 일본 내에서도 자체 기술로 15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나름 자랑을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정확도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도가 세계 최고인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에게는 지금이 한국의 진단키트 설계도 등 도움이 최적기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은 생산시설은 있으나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여 정확성이 높은 한국 기업의 진단키트 설계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는데 일본 아베는 그냥 앉아서 더 이상 자존심을 숙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되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도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예전부터 친일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유력 거대 언론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한때 국민의 대변지로 칭송받던 신문이 나서고 또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예전부터 거론되던 서울대 연세대 교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지방국립대 교수라는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듯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아베가 직접 할 말을 대신하여 일본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진단 키트를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하자는 말과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한 정은경 본부장 등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을 쉴 시간도 없이 WHO에 파견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제게는 아주 개인적이고 편협된 뇌피셜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 칼럼에 대하여 2, 3일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이 결국은 아베가 직접 할 말을 대신하여 지방국립대 교수가 나서서 일본을 돕자고 정부에 촉구하는 말로 들리게 된 것이죠. 하여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칼럼이 겉으로 보면 좋은 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설계도를 세계의 무상으로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는 이미 절박한 시점이 다 지난 상태로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일본만이 절박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보니 이런 말들이 제게는 세계 많은 나라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오직 일본을 위해 우리나라 사기업체의 기밀인 진단키트 설계도를 국가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무상 공개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처럼 들리기도 하고 일본 아베는 자존심 세우며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괜히 먼저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였다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오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인지도 등 위상은 어디로 가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국제적 호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음 회차 유튜브 힐링 163에서는 이번 칼럼을 쓴 교수라는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하는 등에 대하여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